박근혜 석방설이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심도 있게 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쪽에서는 지금 병원에 진단서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10월 16일이에요. 밤 땡땡십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 안에 박근혜는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가 병원에 갑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이상 없다고 그랬잖아요. 노화 증세 예, 그 정도 외에는 이상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이런 위험이 없고 고령에 지금 몸도 별로 안 좋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문제가 박근혜가 석방이 되게 되면 박근혜 집이라든지 결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난리도 아니죠. 이제 꿀벌들한테 일종의 설상물 같은 거예요. 박근혜 자체가 사적으로 풀리면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자체는 기본적으로 갇혀있는 것 자체는 형벌이 맞거든? 갇혀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싶어 하는 거야. 나 차라리 이거를 예전 정치권 같으면 딜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 박근혜 너 집에 가서 출퇴근해. 법원으로. 근데 대신에 한상균도 풀어주자. 뭐 이런 식의 딜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석방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법 다루시는 여러 많은 분들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단은 지금 이 즉시 우리 권 PD는 벌연합회에 지금 사과를 먼저 하세요. 네. 아니 일단 사과를 해야 돼. 벌을 명예를 훼손했어. 양봉벌연합회는 네. 사과를 하고 왜 사과를 해야 되냐면 이걸 벌은 인간한테 유익한 존재입니다. 이거 벌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이 양반아. 난 비유인데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야 돼요. 벌꿀이라고. 꿀벌. 벌벌이라고. 그러니까 박근혜를 석방을 하면 전국에 있는 극우 닭대가리들과 쥐들이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량한 그 벌이 모인다고 해서 제가 항의를 했고요. 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박근혜가 석방이 되는 순간 벌어지는 상황들은요. 일단 극우 세력들이 결집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주일에 4번 재판에 출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로 보면 계속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법원으로. 예, 지금 구치소에서 4번 정도 간다는 거죠. 예,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으러 나오고 있는데 자, 박근혜가 석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의에 관한 법률로 보호를 받습니다. 아니 탄핵됐는데도 그걸 받아요? 경호만 받아요. 경호만. 최소한의 경우라고. 최소한의 경호를 받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판 받으러 갈 때 교통통제를 하고요. 일주일에 4번 교통통제를 해야 되고 법원도 법원 안에 보안 검색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4번 재판 받을 때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서 구속기한 연장 신청 서류가 들어가고 만약에 이게 반려된다면 또 다른 구속영장 청구를 들어가겠죠. 이것이 받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사실은 그래서 박근혜가 풀려나서 재판을 받는 거는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이렇게 예측.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의 이 법 규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구속되고 나서 어떠한 상황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이게 644 규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4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석방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속된 피의자인 경우에는 1심 재판이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서 이 사람을 구속을 풀어줄지 아니면 징역형을 살게 할지 이거를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빨리 재판하라는 겁니다. 6개월 내에. 그래서 구속시킬지 석방시킬지 형을 결정하라고 한 건데 그게 지금 법률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용이 같은 경우는 혐의가 작아요. 2-3개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재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는 혐의만 13개인데요. 사실상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재판에 성실하지 않았고요. 재판을 지연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 굉장히 지연했고 한 번 걸러 한 번 안 나왔고요. 나와도 딴짓하고 있다가 욕 처먹고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공판을 지연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재판에서는 범죄를 인정했다가 그 다음 날에 또 범죄를 부인해버립니다. 이러면 또 지연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연 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고려돼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석방이 될 경우에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법률적으로만 접근해 보더라도
범죄자들의 공모자가 많기 때문에 범죄를 같이 공모했던 자들과 집에 모여서 입맞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악마의 키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숨기려는, 은폐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에 안 나와버리면 어떡하죠? 재판에 안 나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한 일주일에 4번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박근혜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을 때나 구치소에 있을 때나 거의 행동이 비슷하대요. TV 보고 책 읽고 편지 읽고 히히닥거리고 놀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불편함이 없다는데 왜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리고 아까 이제 권 PD가 그 얘기를 했죠. 그 의무 기록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무 기록 사본에 소견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별다른 소견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때는 내성 발톱. 예, 발톱하고 아니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 허리 아프다고 아니야 그러면서 종합 진찰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예. 하나 나오는데 역류성 식도염 정도밖에 없고요.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하다는 건강 진단서를 끊어간 이유는 구속 수사하게 저는 변호사가 요구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있잖아요. 구속 수사가 안 되고 아까 우리 명종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면 박근혜한테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재판은 굉장히 재판부가 지금 열받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내가 변호사라거나 박근혜라고 한다면 난 구속이 더 편하겠다. 이제 그거는 이제 내 생각입니다. 새로운 눈물은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건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의 재판이 왜 지연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6개월이나 판결을 못했냐. 그러면 재판부는 13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개도 충분하게 조사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단 1%도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검찰이 지금 열받는 하나 게. 더. 예. 박근혜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서 꾸몄잖아. 조사 받았잖아요. 그걸 다 부정해버렸어. 그렇죠. 다 부정해버리고. 하물며 그 자리에 변호인이 동석해서 조서를 꾸민 건데도 불구하고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은 지연 의도가 보이면 재판부는 거기에 대해서 풀어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석방은 불가능할 거다. 이건 아무리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실의 의무를 지키고 자기가 법률적으로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한테 최소한의 A를 지켰다고 한다면 석방해서 조사받아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개정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는. 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저 아픈 척 하려고 저런다 그러는데 원래 그런데요. 도주의 우려 때문에 일종의 휠체어에 잡아갖고 그러니까 휠체어에 수갑을 채우는 모양이네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동선 같은 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갖고 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박근혜 씨가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텔레비 보지는 않는데요. TV를 아예 안 보고 독서만 한데 책하고 독서 편지를 읽는다고 재밌는 게 영어사전 지금도 보고 있고요. 이분이 만학도 되시려고 그러나 그게- 학교 때 안 했던 공부를. 그게 글자 수가 많아서요. 시간 보내기 좋아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즐기는 건 내가 보기에는 팬레터야. 편지를 많이 팬레터 읽는다고. 현황 좀 알려주세요. 외부에서 오는 편지가 하루에 10통에서 20통 사이로 많다고 많다. 하고요. 구속된 지 6개월이 다 됐으니까 거의 2천여 통 정도가 편지로 6개월 왔다고. 동안 2,000통이면요. 제가 편지 엄청 많이 받던 군인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받네요. 박근혜 씨는 그런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팬레터. 친박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삐뚤빼뚤 잘 모르는 글씨로 편지 쓰는 거 보면서 아이고 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난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난 억울해. 그런 와, 거겠죠. 아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TV를 안 보는 건 아마 송중기 씨 사건으로 이제 TV 드라마에 염증을 느껴서 안 보는 것 같고요. 송중기 씨 결혼한다는 얘기에 완전 빡쳐가지고 TV를 깨부신 게 아닌가. 리모컨을 집어던져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팬레터 보는 재미는 제가 이해합니다. 뭐 그런 거라도 없으면 그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얼마 전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최민희 의원이 그랬잖아요. 남양주에서 친박 노인들이 서명받고 있다고. 그 서명이 바로 10월 16일 그 구속 만료일 관련해가지고 이제 석방해라고 1000만 서명운동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했을까? 저희 집 앞에서 다 미쳐버리겠어요. 목요일마다 하는데. 나가라고 해. 그래서 제가 리본이 가슴에 있잖아요. 여기도. 근데 지나가면 시비를 걸어요. 저 빨갱이 새끼 간다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게요? 고소할 수 있잖아. 제가 뭐라고 하게요? 뭐라 그래요? 메롱.
뭐 1000만 서명 운동이니 뭐니 하지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몇십만도 하기 힘들어요. 특히나 그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은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 서명 조작하잖아. 같은 필체로. 같은 필체로 막 몇십 장씩 막 네. 써고 내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석방을 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원진 대애당, 대한애국당 이 사람이 기자회견도 했어요.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는 사망했다. 추가 구속영장 요청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석방 여부가 지금 결정이 되는 게 추석 연휴 바로 끝나자마자 10월 10일 날 그 공판하는데 청문 절차를 진행한대요. 그렇죠. 이게 일테면 예전 같으면 영장 실질심사랑 좀 비슷한 거야. 그렇죠. 검찰이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왜 구속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변호인단 쪽에서는 왜 나가야 되는지 설명하겠죠. 그러면 10월 16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구속영장 만료일 전에는 결정이 나야 박근혜의 마음이 나간다는 데 맞춰질지 계속 눌러앉는구나에 맞춰질지 그렇게 되는 것일 거라고 보고 석방될 가능성이 1도 없다. 1은 있대요. 0.1 정도. 왜 가끔씩 우리가 뭐 이재용이네 누구네 뭐네 조윤선이네 그 판사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뭔가 이상한 놈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판사 어떤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데 되게 법조인들은 모든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이 비협조적인 피고인한테 구속영장 지났다고 그래서 풀어주는 사례는 없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변호인단들도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냐면 요즘 박사모들이 길가에 그냥 뭐 무작위 폭력 행사한 거 아시죠? 이게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예, 있어요.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막 대학로고 어디고 무작위로 막 사람을 패요. 그 서명 하락해서 안 하면 때려요. 맞아요. 예, 지금 영상이 막 놀고 지금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박근혜 씨가 나왔을 때 예전에 박정희 집 불질른 사람 아시죠? 네. 그 왜 불질렀는지 아시죠? 왜 불질렀지? 그거는 우리 쪽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박정희의 업적을 깎아내릴 수 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테러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신변 보호 차원에서라도 나오면 안 된다. 예, 국가가 보호하는 게 맞다. 그러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박근혜 씨 고마워해야 되겠네. 네, 고마워요. 그리고 인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박근혜 씨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1인 특실이에요. 네. 여기는 SK그룹이나 대한민국 최고 10대 그룹 회장들이 구속됐을 때만 쓰는 특별인데요. 이 접견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요. 다 밥상도 있고 다 있어요. TV도 있고 목욕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이건 인권이 아니라요. 최대우를 하고 있어요. 중범죄자한테. 예, 완전 최애우를 하고 있고요. 특혜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것도 4인실로 좀 바꿔야 된다. 아, 4인실이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인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머지 재수자들은.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박씨, 4인실로 보내서 네, 박씨처럼 해주거나 아니면 박씨를 4인실로 내보는 거야. 나는 특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근데 사람이에요. 그거는 좀 무리한 주장인 게 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국가의 주요 기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자범들하고 섞어놓으면 박근혜 원산폭격해야 돼. 아니 하면 그래서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은 마음에 안 들지만 국가의 주요 요직 최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밀 누설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섞어놓기는 좀 힘듭니다. 아닙니다. 섞어놔야 돼. 그러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면 돼요. 처벌하면 국가유술. 여기서 그 뜬금없지만 제가 한 가지 정보만 좀 드릴게요. 그 뭐 최태원 SK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러는데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형무소나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 총수들이 관장하는 모든 업무를 보는 특히 비서실, 삼성 같은 경우에 미래전략실 예전 이런 전체 부서가 형무소나 구치소 근처에 빌딩을 임대를 해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 아침 가서 결제를 받는데요. 지금도 아마 이재용도 그러고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최태원 그 수행팀에 있던 사람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태원도 들어가 있을 때 그랬대요. SK그룹의 모든 그 회장한테 결제받아야 되는 모든 업무 부서가 구치소 형무소 옆에 빌딩을 세를 내서 통째로 갖답니다. 이사를. 차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는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사실 그런 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호팀이 항상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구치소 밖에서. 나오면은 호위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인권 얘기를 꺼내고 그러니까.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그러는 거는 이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국회의원들 몇몇 좀 한번 봅시다. 이분들이 지금 추가 영장 반대, 신체 자유를 허하라 이렇게 며칠 전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이름 좀 하나 알려주실래요?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은 정가뷴. 정갑은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유기준, 넘어가겠습니다. 최경환, 대표적 친박 유재중, 넘어가겠습니다. 김진태, 으이씨. 무죄 받았죠, 이 녀석. 박대출, 박근혜로부터 뭔가 대출받은 사람. 이호현, 이현승, 강석진, 곽상도 얼마 전에 유명하죠. 기억나시죠? 이재정 네. 의원과의 예. 설전. 네. 박완수, 백승주, 백승주가 김재동 그 당시에 조사해야 된다고 했던 바로 그 국방부 차관 출신. 윤상직, 이만희, 이만희는요. 유경재단의 수사를 지휘했던 그 인물이에요. 최교일, MB의 검사 추경호, 조훈현. 조은현? 이 양반 왜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있어? 정말 생각이 없네 이 사람. 아 진짜 돌 던지고 싶다. 나는 이런 거 보거든요. 그냥 우리는 뭐 이 조은현 씨가 바둑만 둬가지고 순진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기억들 하세요? 최순실이 낙점한 비례대표. 네. 맞아. 자기가 빚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에이씨. 아니 이 이런 사람은 그 사실상 매관매직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몰라서 순진해서 이게 아니었네. 완전히 골박이네. 근데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힘들게 모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쉽게 모으네요. 그죠? 알아서 갖다 바쳐? 자기들이. 예,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친박과 친이계들은 어느 정도 희생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거거든요. 자기들한테 불똥 튀길까봐. 근데 이런 건데 예. 블랙리스트 정확히 나왔네요. 다른 에피소드 이야기를 했듯이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엄전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할 때 밖으로 나갔던 인사들이 쉽게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원래는요. 그 정상적인 리더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얼마나 멍청한 놈이냐면 자기 자신만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안 다치게 하려고 내가 들감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일정하게. 그런데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들한테 수혜를 받았던 정치인들은 미친 듯이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보호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단행동은 본인들까지 수사가 튈 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이 뭐 이명박과 박근혜를 보호하려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한테 수사가 불똥이 튈까봐 계속 그룹적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여야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면 좀 움찔한다. 검사 경찰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 권력이 있다라는 거를 권력기관에 사법기관에 보여주려고 쌩쇼하는 거거든요. 어디 건방지게 지들 입에서 인권을 얘기합니까? 박근혜가 한참 어목하던 그 시절에 그럼 우리 SNS에 많이 돌았던 문구들 있죠. 내가 뭐뭐뭐 할 때 나는 그냥 있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요거 마지막에 이런 거야. 박근혜가 수사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나는 그냥 있다가는 저때게 생겼으니 저항했다. 한번 이렇게 뭉쳐보는 거고요. 자, 알겠습니다. 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이게 644 규정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4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석방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제 구속된 피의자인 경우에는 1심 재판이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서 이 사람을 구속을 풀어줄지 아니면 징역형을 살게 할지 이거를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빨리 재판하라는 겁니다. 6개월 내에. 그래서 구속시킬지 석방시킬지 형을 결정하라고 한 건데 그게 지금 법률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용이 같은 경우는 혐의가 작아요. 2-3개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재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는 혐의만 13개인데요. 사실상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재판에 성실하지 않았고요. 재판을 지연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 굉장히 지연했고 한 번 걸러 한 번 안 나왔고요. 나와도 딴짓하고 있다가 욕 처먹고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공판을 지연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재판에서는 범죄를 인정했다가 그 다음 날에 또 범죄를 부인해 버립니다. 이러면 또 지연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연 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고려돼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석방이 될 경우에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법률적으로만 접근해 보더라도 범죄자들의 공모자가 많기 때문에 범죄를 같이 공모했던 자들과 집에 모여서 입맞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양반아. 난 비운데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야 돼요. 벌꿀이라고. 꿀벌. 벌벌이라고. 그러니까 박근혜를 석방을 하면
전국에 있는 극우 닭대가리들과 쥐들이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량한 그 벌이 모인다고 해서 제가 항의를 했고요. 저렴한 유머. 자,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박근혜가 석방이 되는 순간 벌어지는 상황들은요. 일단 극우 세력들이 결집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주일에 4번 재판에 출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로 보면 계속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법원으로. 예, 지금 구치소에서 4번 정도 간다는 거죠. 예,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으러 나오고 있는데 자, 박근혜가 석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의에 관한 법률로 보호를 받습니다. 아니 탄핵됐는데도 그걸 받아요? 경험만 받아요. 경험. 최소한의 경우라고. 최소한의 하죠. 경호를 받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판 받으러 갈 때 교통통제를 하고요. 일주일에 4번 교통통제를 해야 되고 법원도 법원 안에 보안 검색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4번 재판 받을 때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서 구속기한 연장 신청 서류가 들어가고 만약에 이게 반려된다면 또 다른 구속영장 청구를 들어가겠죠. 이것이 받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사실 그래서 박근혜가 풀려나서 재판을 받는 거는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이렇게 예측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의 이 법 규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구속되고 나서 어떤 그동안의 재판이 왜 지연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6개월이나 판결을 못했냐. 그러면 재판부는 13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개도 충분하게 조사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단 1%도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검찰이 지금 열받는 하나 게. 더. 예. 박근혜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석금이었잖아. 음, 조사 받았잖아요. 그걸 다 부정해 버렸어. 그렇죠. 그- 다 부정해버리고. 하물며 그 자리에 변호인이 동석해서 조서를 꾸민 건데도 불구하고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은 지연 의도가 보이면 재판부는 거기에 대해서 풀어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석방은 불가능할 거다. 이건 아무리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실의 의무를 지키고 자기가 법률적으로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한테 최소한의 A를 지켰다고 한다면 석방해서 조사받아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개정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는. 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저 아픈 척 하려고 저런다 그러는데 원래 그런데요. 도주의 우려 때문에 일종의 휠체어에 잡아갖고 그러니까 휠체어에 수갑을 채우는 모양이네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동선 같은 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갖고 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박근혜 씨가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텔레비 보지는 않는데요. TV를 아예 안 보고 독서만 한데 책하고 독서 편지를 읽는다고 재밌는 게 영어사전 지금도 보고 있고요. 이분이 만학도 되시려고 그러나 학교 그게- 때 안 했던 공부를 그게 글자 수가 많아서요. 시간 보내기 좋아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즐기는 건 내가 보기 있습니다. 이게 악마의 키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숨기려는 은폐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 안 나와버리면 어떡하죠? 재판에 안 나와버리면 네. 어떡할 겁니까? 한 일주일에 4번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박근혜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을 때나 구치소에 있을 때나 거의 행동이 비슷하대요. TV 보고 책 읽고 편지 읽고 히히닥거리고 놀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불편함이 없다는데 왜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리고 아까 이제 권 PD가 그 얘기를 했죠. 그 의무 기록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무 기록 사본에 소견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별다른 소견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때는 내성 발톱 예, 발톱하고 아니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 근데 위 허리 아프다고 아니야 그러면서 종합 진찰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예. 하나 나오는데 역류성 식도염 정도밖에 없고요.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하다는 건강 진단서를 끊어간 이유는 구속 수사하게 저는 변호사가 요구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있잖아요. 구속 수사가 안 되고 아까 우리 명종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면 박근혜한테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재판은 굉장히 재판부가 지금 열받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내가 변호사라거나 박근혜라고 한다면 난 구속이 더 편하겠다. 이제 그거는 이제 내 생각입니다. 새로운 눈물은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박근혜 석방설이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심도 있게 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쪽에서는 지금 병원에 진단서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10월 16일이에요. 밤 땡땡십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 안에 박근혜는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가 병원에 갑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이상 없다고 그랬잖아요. 노화 증세 예, 그 정도 외에는 이상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나 도주에 이런 위험이 없고 고령에 지금 몸도 별로 안 좋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문제가 박근혜가 석방이 되게 되면 박근혜 집이라든지 결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난리도 아니죠. 예. 이제 꿀벌들한테 일종의 설상불 같은 거예요. 박근혜 자체가 사적으로 풀리면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자체는 기본적으로 갇혀 있는 것 자체는 형벌이 맞거든. 갇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싶어 하는 거야. 나 차라리 이거를 예전 정치권 같으면 딜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 박근혜 너 집에 가서 출퇴근해 법원으로. 근데 대신에 한상균도 풀어주자. 뭐 이런 식의 딜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석방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법 다루시는 여러 많은 분들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이런 불가능하죠.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단은 지금 이 즉시 우리 권 PD는 벌연합회에 지금 사과를 먼저 하세요. 네. 네. 아니 일단 사과를 해야 돼. 벌을 명예를 훼손했어. 양봉 벌연합회는 네. 사과를 하고 왜 사과를 해야 되냐면 이걸 벌은 인간한테 유익한 존재입니다. 이거 벌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